국내 두 번째로 큰 부산에서조차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까지 이동하게 됐는데 결국에 도착은 했지만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숨지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당 정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은 의료 대란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요.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응급실 뺑뺑이 돌리기를 하면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네. 지금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예.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필수 의료가 자꾸만 줄어들고 지방 의료가 자꾸만 쇠퇴하고 낙후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먼저 의사 숫자만 2,000명 증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필수 의료, 지방 의료로 자연스럽게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필수 의료,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니까 네. 저는 올해 2월 달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의대 정원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1년 정도를 유예하면서 1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OECD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일본 같은 그런 그 우리보다 더 앞서간 여러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자. 그런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니까요. 예. 저는 그런 중재안을 뭐 올해 2월부터 냈습니다만 지금 네. 뭐 그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한동훈 대표께서 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026년이라도 그럼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겁니다. 왜 왜죠? 그러냐면 네. 정부가 2026년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옵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아니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밝히고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로 의정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국민들이 병이 있어도 제대로 고칠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의 목표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과정과 방법은 좀 이제 국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대치 상황으로만 가서 의료계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는 그냥 고호한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는 것은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하던 말이 있으니 이제서 바꿀 수는 없다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뭔가 해법들을 이제는 좀 절충안을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개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절충안을 이제 내놓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사회적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더 많이 담게 되는 어떻게 방향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요. 예. 너무 오래 끌으셨어요. 이제는 그것의 과정 관리를 너무 그냥 뭐랄까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가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당대표에게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밑에서는 난리다. 지금 환자들은 난리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난리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국회의원들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그 여론을 정부 측에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죠. 근데 네. 그걸 대통령이 무조건 안 받겠다고 하면 이제 꽉 막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이 돼버린 거죠. 집권당 내부에서도. 의료대란 부분에 있어서 현실인식을 못하고 계신 부분들은 예. 국민들이 정말 뭐 가슴을 쥐어 짜셨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민을 속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국민을 속이시죠? 나오셔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수준까지 갔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의료대란 부분에 있어서 기자질문에서 의료 현장에 가보시죠 했더니 그러면 기자들께서 한번 가보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의료 현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의료 현장 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난 5월부터 대국민 지금 어저께까 구청 홍보 브리핑할 때까지 대통령 일정 중에 의료 현장 갔다는 일정이 없어요. 그럼 몰래 가셨다면 아무 문제 없는 곳에 가셨다? 그러면 예전에 그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대파 들었을 때처럼 잘 짜여진 전공의들이 수십 명이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환자들이 진료를 척척 받는 데를 세팅 다 된 세트장을 갔나? 뭐 그런 우려까지 드는 것이죠. 예. 대통령실은 어제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로 지금의 의료 공백 상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나 우리 당에서는 지금 까딱하면 어떤 역치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서 여기 넘어가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 네. 또 의료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측면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